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얼마 전 삼성에서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탭 S10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입니다. 제품을 써보면서 느낀 점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갤탭이 갤탭했다? 신제품인 만큼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작과 달라진 점부터 새롭게 탑재된 기능들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펙부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작과 동일하게 세 가지 모델이 다 나올 거다, 아니다, 기본형이 없어질 거다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갤럭시 탭 S10 플러스와 갤럭시 탭 S10 울트라로 출시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번 울트라 모델만 구매했기 때문에 기본형이 사라졌다고 해서 크게 아쉽진 않습니다. 제가 S9 울트라를 구매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작은 화면을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기본형은 아예 후보에 없었거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울트라 모델 특징인 전면 노치 디자인으로 그대로 유지됐고 측면 버튼부터 스피커, 카메라, 포고핀까지 플러스와 울트라 모두 전작과 동일한데요. 달라진 점은 크기는 가로, 세로는 똑같지만 두께는 둘 다 0.1mm씩 얇아졌고 컬러는 전작인 그라파이트와 베이지가 아닌 지난번 리뷰했던 갤럭시 북 4 프로와 동일한 문스톤 그레이, 플래티넘 실버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컬러는 사실 둘 다 예쁘긴 한데 제 눈에는 문스톤 그레이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오묘하다랄까? 그리고 S펜 컬러도 트렌디하게 잘 뽑힌 것 같죠? 뭔가 톤앤톤으로. 요즘은 노트북부터 태블릿, 핸드폰을 생태계 구축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동일한 컬러로 해서 쓰면 또 예쁘기도 하고요. 왠지 케이스가 또 동일한 컬러로 나오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소재는 전작과 동일한 아머 알루미늄이지만 내구성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또 IP68 수준의 방수 방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태블릿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디스플레이죠. 전작과 동일하게 울트라 모델은 14.6인치, 2960에 1848, 플러스 모델은 12.4인치 2800에 1752 해상도를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는데요. 최대 주사율도 120Hz로 동일하고 최대 밝기는 울트라는 930니트, 플러스는 650니트로 차이가 좀 있어요. 보통 태블릿으로 영상만 보진 않잖아요. 대화면에 16대 10 비율이라 세로로 더 길어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공부나 업무 처리할 때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고 영상, 메모, 웹사이트를 동시에 많이 띄워놔야 하는 경우는 분할 화면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은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사용하는 만큼 시인성도 중요하잖아요. 주변 환경에 따라 디스플레이 밝기와 색상 대비를 자동 조절해서 시인성을 높여주는 비전 부스터 기능도 전작과 동일하게 탑재가 됐습니다. 전작이 모든 라인업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게 특징이었다면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서는 저반사 코팅으로 빛 반사를 최소화한 안티 리플렉션이 새롭게 탑재된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전작을 쓰고 계시는 분들 중 불만 하나가 빛 반사거든요. 삼성 자체적으로 AR 필름을 판매하기도 했었지만 보호 필름 치고는 가격대가 좀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저반사 코팅을 통해 반사율 2% 미만으로 눈부심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갤럭시 탭 S9, S10을 다양한 환경에서 동시에 써봤거든요. 빛 반사만큼은 전작 대비 훨씬 좋아진 게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빛 반사 아이디어 내신 직원분은 보너스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태블릿은 공부나 업무 등에도 많이 활용되긴 하지만 저한테 메인은 유튜브나 OTT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만큼 중요한 건 사운드 부분인데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원 UI 6.1.1이 적용됐고 쿼드 스피커에 AI 기반으로 보이스를 강조해서 대사를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다이얼로그 부스트가 추가돼서 선명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노래 살짝 들려드릴게요. 뮤직 큐! 사운드는 진짜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써봤던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더 똑똑해진 AI 태블릿 갤럭시 탭 S10 시리즈의 주요 기능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삼성 노트에서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 요약 정리까지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강의나 미팅 자리에서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녹음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또 다시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변환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구분해주고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요약도 할 수 있어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회의록 힘들게 쓰셨던 분들 이거 정말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미팅이나 강의 보시면서 필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녹음한 파일을 재생해보면 해당 부분 녹음 시점에 필기한 내용들도 표기를 해주더라고요. 폴드 6 때도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삼성 노트에서 PDF 파일을 불러오면 텍스트 번역이 가능한데요. PDF 오버레이 번역 기능이 추가되면서 PDF 문서의 레이아웃을 유지한 채로 그래프나 사진에 있는 텍스트까지 번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PDF 파일 자체에서도 오버레이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영어로 된 책이나 문서 확인할 때 편할 것 같죠? 그리고 손글씨 보정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요. 말 그대로 필기나 메모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삐뚤빼뚤하거나 못 알아보게 쓰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인데요. 스마트 안내선 기능으로 손글씨를 쓰는 즉시 줄 맞춤, 글자 모양 보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미 메모를 한 상태에서 손글씨 정렬 버튼을 누르고 영역 지정을 하면 글자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후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반 텍스트로 변환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가 리뷰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스마트 셀렉트 기능입니다. 기능 자체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AI 기능과 어우러지면서 추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렇게 S펜 에어 커맨드를 활용하거나 옆쪽 엣지 패널에 스마트 셀렉트 아이콘을 누른 다음 내가 원하는 부분이나 범위를 선택하면 이미지 캡처, 영역 고정, 번역, 노트에 추가하기 같은 기능들이 뜨는데요. 신기했던 건 내가 지정한 화면 내용을 AI가 분석해서 알맞은 기능들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처럼 바로 전달해야 되는 정보나 내가 방금 찾아본 자료를 스마트 셀렉트로 선택해서 영역 고정을 시켜두면 화면 내에 원하는 위치에 이미지로 띄워놓고 다른 작업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어플을 번갈아 가면서 키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특정 인물만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인물을 꾹 눌러주면 배경이랑 인물을 분리해주고 바로 스티커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삼성 노트를 활용해서 아기자기한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계속 써보면서 느꼈던 건 자료조사나 급하게 메모할 때 쓰기 굉장히 좋았고 특히 서클 투 서치랑 같이 쓰기 좋았어요. 참고로 서클 투 서치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사용 방법은 다들 아시죠? 홈 버튼 누르고 동그라미. 화면이나 카메라 속 제품이 뭘까 궁금할 때 이렇게 화면 위로 원을 그리면 빠르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외 팬분들의 반응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번역 버튼만 눌러주면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그린 그림을 AI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드로잉 어시스트 기능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단순히 그림의 퀄리티를 높여줘서 좋았다기보다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과제나 미팅 때 예시 그림이 필요할 때 시간은 없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원하는 이미지는 안 나오고 직접 그리거나 합성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저작권 걱정 없이 바로 얻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스마트 셀렉트 기능으로 이렇게 갤러리에 있던 기존 사진에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 검색해서 찾은 이미지에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삼성 노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 S펜 아이콘, 스케치 변환을 선택하면 체화, 일러스트, 스케치, 팝아트, 3D 카툰 총 5개의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솔직히 결과물 볼 때마다 이거 내가 그린 거 맞아? 싶긴 합니다. 그리고 계속 쓰다 보니까 브랜드 로고나 캐릭터, 제품 초안 뽑는 용으로 괜찮겠다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성능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번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플러스에는 플래그십 최초로 스냅드래곤이 아닌 미디어텍 디멘시티 9300 플러스가 탑재됐고 베이퍼 챔버도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울트라 모델 기준으로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긱벤치 테스트에서는 싱글코어는 2190점, 멀티코어는 7385점이 나왔어요. GFX 벤치 테스트에서는 아즈텍 루인스 높음 기준 10번 정도 돌려보니까 평균 91에서 93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MPU 테스트도 좀 돌려봤는데요. 총 6개의 항목 테스트를 했는데 평균 점수는 1229점, 28점 나왔어요. 일단 수치로만 봤을 때는 전작보다 확실히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태블릿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제 친구 애기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뭐 갖고 싶어 이모가 사줄게 했더니 바로 탭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전작을 쓰고 있던 제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대화면의 OLED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좋았고 새롭게 추가된 AI 기능들도 활용도가 높아서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안티 리플렉션?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 편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AI 기능들이 탑재된 AI 태블릿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탭 나오면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달도 전 통장이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